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중국 해체에 앞장을 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사드 요원들이 대만과 한국에 방한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인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3층에서 2023 한국-이스라엘 원 네트워크 서울 정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저 역시 참석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측 대표로 전 이스라엘 외교부 차관이자 전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데니 아얄론 씨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기독교계 정치인으로 분리되는 황교안, 민경우, 조혜진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이 되었으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국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영원히 복받은 나라임을 믿고 두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상호 협력하여 발전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선서한다 였습니다. 종교로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행사였다 하겠습니다. 이날 서울 선언서를 채택하였는데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다가올 변혁기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로서 원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원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인적, 정보적 교류를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받은 나라이며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땅을 받은 나라임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 통일 국가를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창조주이며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온 열방에 주시는 생명과 평화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협력해 갈 것을 선언한다. 이상이 이 선언문 내용인데 국제 정세를 모르는 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듣게 되시면 그냥 단순한 종교 행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공작관 출신들, 비밀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 서울 선언문을 듣게 되면 북조선을 대한민국이 흡수 통일하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 힘을 합해서 중국을 깨버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들리게 됩니다. 이날 이스라엘 측 대회장이 이스라엘의 전 외교부 차관이자 전 미국 대사를 역임했었다고 한 점은 한국, 이스라엘, 미국이 손잡고 북조선과 중국을 박살내자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분은 2부 행사 때 미래 기술 선두주자 이스라엘의 혁신 기술과 전략적 파트너십 비전 공유 제목하에 연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오고 있는데 북조선이 기술을 전수했으며 이란에도 북조선이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최근 해킹은
자판기에도 카드 단말기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자판기를 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중간에 내용들 중략을 하고, 이스라엘이 국토가 척박한데 물의 재활용 기술, 물 재활용 기술 등 척박한 국토를 관리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으니 북한 지역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 지역을 접수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북한 지역 재개발에 필요한 자원 및 기술 등을 이스라엘 쪽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공할 테니 북한 지역을 제거해버리자. 북의 우상 숭배 체제, 독재 정권 체제를 제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날 프루어 하산 나홈 예루살렘 부시장이 참석을 해서 사실 좀 의아하다,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프루어 하산 나홈 예루살렘 부시장은 여성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좋아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위 10개 대학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다고 있다고 하면서 약간의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같은 위도의 서울이 있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같은 위도의 워싱턴이 나온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사의 부사장도 참석하여 특강을 하였고, 미국 CBN 이스라엘 지부장도 나와서 한마디 하였는데, 빙빙 우회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 접수하는 것 도와주겠다, 함께 북조선을 멸망시켜버리자, 북한 지역을 같이 수복해버리자,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외모를 보거나 뭐를 봐도 모사드 요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대표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미안하다, 명함이 없다 라고 하더군요. 이 행사를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모 선교단체가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하는 종교 행사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거물급들이 총출동을 하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키바 토르시까지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시장이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사까지 대동해서 나타났으니 그야말로 모사드 정예 요원들이 대거 출동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스라엘 대사가 급하게 나가게 되니까 사회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에서 사이버 전문가들이 입국을 해서 마중하러 나간다고 정보를 흘려주었습니다. 자, 통상 그럴 경우에는 대사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먼저 실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왜 나가는지를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정보 요원들이 대거 들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정보 요원들, 그들이 왜 왔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2023년 1월에는 미국의 전 세계를 더 감청하는 정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인데 이 NSA의 국장을 담당했던 전직 국장이었던 마샬 박사가 방한을 해서 저 역시 같이 만나서
뭐 많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꽤나 의미심장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또 5월 말에는 미국에서 만주국 임시정부 대통령과 수상 일행이 입국을 해서 몇 시간 대담을 한 바도 있었고, 또 6월 말에는 이스라엘의 사이버 팀들이 대거 들어오는 등 무엇인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보도를 받아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음 달에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고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아쉬운 소리 하고자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썼는데, 이것은 기사가 잘못 쓰여진 내용들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러 가는 것은 시진핑이 이스라엘을 동과 서로 분할하는 것을 직접 언급을 했고, 중국 개봉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카이퐁이란 지역인데, 이 카이퐁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하고자 협박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 서울 정상 포럼을 하면서 북을 접수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이스라엘이 협조하고 모두 도와주겠다고 북과 중국을 동시에 내파시키자는 당근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최상위에 있는 랏비가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도 깊은 면담을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인데 과거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6개월 살고 또 클린턴 당시 구출되어서 왔던 그 선교사인데, 이러한 선교사를 앞세워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자녀라는 행사를 종교적으로 묶어버리고, 대만에서는 유대인 공동체를 대만계 유태인들을 만나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작업을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핵심 설계자인 제이콥 이나 겔이 대만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것이 미국의 언론 악시오스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국 보라고 의도적인 누출이죠. 일부러 흘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대만의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이버 보안, 탄도미사일 방어 조기 경보, 탄도미사일 방어, 조기 경보 시스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등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 아이언돔 수출 역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을 불침 항모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만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사면이 전부 다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개발한 미사일 방어망 아이언돔을 설치하게 되면 대륙에서 발사하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이 유대계 금융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한국과 대만을 지원해 주면서 중국을 분할시키는 작업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을 분할하기 전에 북한부터 먼저 붕괴를 시키겠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베트남을 방문해서 111개의 MOU를 맺고 왔는데, 이 안에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기술들을 베트남에 넘겨주는 것을 넘어서서 원전 기술 이전, 무기공장 건설, 헬기공장 건설 등 미국의 승인 없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MOU도 들어 있었습니다. 참 묘하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베트남 경제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족집게 과외 선생을 붙인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내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겨우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쉬고 있는 중국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MOU니까 별 볼 일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약서, 컨트랙트가 있어야 될 텐데 물론 그 말씀 또한 맞죠. 111개 MOU가 모두가 다 컨트랙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국과 베트남에 벌어진 이와 같은 동향들은 적지 않은 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향후 베트남에서 히토리와 각종 자원을 수입할 예정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돈을 벌게 된 베트남이 베트남에 있는 한국 무기 공장에서 대량으로 전차, 장갑차, 공격 헬기 등을 찍어내게 되면 중국 해난도에 있는 중국의 핵 잠수함 기지는 베트남군에게 공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투기로 무장한 베트남 군대가 중국의 산샤댐을 공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느냐 하면 중국 최대 상업도시라 할 수 있는 상하이에 외국인들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외국인 학교에도 학생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 맞은편에 위치한 광저우시에도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중국 전역의 항구는 텅 비어있는 등 중국 전역에서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군과 함께 하루가 멀다 하고 육해공 해병대가 돌아가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한국과 대만에 대거 나타나서 모종의 공장을 꾸미고 있으니 중국 시진핑의 앞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주국 임시정부 대통령과 수상 일행이 국내 최대의 친중 정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친 이재명계 정치인들과 함께 국회 도서관에서 지난 6월 1일 중국 해체, 동북 삼성 분리 독립, 만주국 복국 행사를 가졌습니다. 만주국 임시정부 일행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계 정치인들에게 달라이 라마를 만나고 오겠다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들도 가고 싶은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게 되니 달라이 라마께 말씀을 잘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가 또한 대선 때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친필 서명을 받았다고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중국 사이버팀 여러분, 그렇다면 이재명은 친중일까요? 친미일까요? 중국의 사이버팀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전부, 중국의 공안부, 해외 방탐 업무를 하고 있는 요원들은 제 방송을 보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과연 친중일까요? 아니면 친미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의 정치인들 중에는 중국과 북한에 줄을 댔다가 중국이 망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미국에 줄을 대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중국에 왕래하면서 쌓아온 정보와 더불어민주당 내부 정치인들의 각종 비리 등을 이미 미국 CIA 중앙정보국에 넘겨주면서 중국 해체에 앞장서는 것으로 이러한
동향과 정치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석기, 임종석, 이들의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미국의 볼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석기와 임종석이가 말을 안 듣게 되면 이자들의 자녀들을 네바다 사막에 파묻어 버리거나 아니면 사창가에 팔아버리는 등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석기 동무, 임종석 동무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팔아먹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오고 가면서 뿌락지 노릇을 하는 자들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이낙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낙연은 송영길처럼 프랑스로 안 가고 왜 미국에 있다가 왔겠습니까?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이낙연에게 이재명을 제거하라고 지령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공중분해시키라고 지령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을 제거하라고 지령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미국은 이와 같은 이 정치 공작을 매우 유능하게 잘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나라고, 그 일을 제일 잘하는 기관이 바로 중앙정보국 CIA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 정치인들 가운데 미국에 자녀들을 보낸 사람들은 모두가 미국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와 같은 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먼저 제거할 것입니다. 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미국의 중앙정보국인 CIA에 얼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비리를 팔아넘기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신원 보장을 보증받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침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에서 먼저 뛰어내린다면 살 수가 있겠지만 늦게 뛰어내리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물에 빠져서 수장될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 빨리 먼저 뛰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한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